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 장모 사건 이야기입니다. KBS 시사기획 창에서 이 윤석열 장모 사건을 또다시 추적 보도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알려져 있었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가 추가됐습니다. 자, 정대택 씨, 이 스포츠센터, 부도난 스포츠센터의 채권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되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했었던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이 윤석열의 장모 최모 씨가 투자자로 이제 나섭니다. 그리고 동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채권을 매입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 법무사 백 씨가 공증을 서죠. 자, 그렇게 5개월 만에 52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26억 원씩 나눠 가지면 되는데, 자, 이 돈을 나눠 가지기 아까웠던 윤석열 장모 최모 씨는 정대택 씨와의 작성한 이 계약서가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요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들어갔는데, 이때 공증을 썼었던 백 법무사가 장모 최 씨의 편을 들어줍니다. 강요가 있었다. 나는 그 계약서 작성할 때 동석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대택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삽니다. 항소심에서 이 법무사 백모 씨는 진술을 뒤집습니다. 모해 위증을 했다. 돈을 받고, 거액의 돈을 받고 이 장모 최 씨에게 유리한 위증을 했다라고 양심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법무사 백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거액의 돈을 받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언을 해주었다. 자, 모해 위증을 했다라고 양심 선언을 했지만 이 모해 위증, 모함을 해서 해를 끼치기 위한 이 위증죄는 아예 기소를 안 합니다. 이렇게 법무사 백 씨도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 법무사 백 씨에게 이 장모 최 씨와 김건희 아파트도 주고 현금도 줬습니다. 한 6억 원 상당을 줬어요. 법무사 백 씨는 양심 선언을 했지만 이 양심 선언은 재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기소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모해 위증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자, 이 부분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함으로써 명예를 얻고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얻는다.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뒷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을 불기소 처분해 주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전형적인 불기소,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받는 이 구조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었던 보도와 다른 내용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바로 양모 검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양모 검사는 이미 김건희, 지금의 윤석열 총장의 아내인 이 김건희와 그 전에 동거하는 사이였다, 내연 관계였다라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모 검사가 뒷배가 돼서 이 모해 위증죄 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이게 정대택 씨의 주장입니다. 자, 정대택 씨는 이 양모 검사를 또 고소를 했어요. 뇌물죄와 뇌물공여 뭐 이런 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양모 검사는 돌연 검사직을 그만둡니다. 자, 이때 이 정대택 씨가 이 양모 검사에게 이 모녀가 뇌물을 줬다라고 주장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이 양모 검사는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미국에 이 장모가 한국 돈으로 한 2,200만 원을 송금을 했었던 금융거래 기록을 확보를 하고 이거를 증거로 이건 뇌물죄다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KBS에서 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 양 검사, 지금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보낸 것을 이 장모 최 씨가 이 돈을 보낸 걸 알고 있느냐? 모른다. 자, 그래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미국에 있는 아내가 아들이 다쳤다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나한테 연락이 왔다. 근데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제이슨이라는 벤처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돈을 좀 미국에 붙여주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부탁을 했느냐라고 하니 사실 내가 은행을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해외에 송금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제이슨이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 제이슨이 이 장모 최 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던 소도 웃지도 않을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제이슨한테 그 돈 2,200만 원은 갚았느냐? 갚았다. 금융거래 기록이 있느냐? 없다. 왜냐? 현금으로 갚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서 세 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주었다. 내가 그 당시에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나오는데 그걸 몇 달간 모아서 제이슨에게 갚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걸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국가에서 세금으로 주는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모아서 그렇게 생활비로 썼다라는 걸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자 KBS 기자는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생활비는 어떻게 보냈느냐? 처제인가요? 요 친척이 가끔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 친척에게 생활비를 건네주곤 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이상한 게 생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현금으로 그냥 건네줬다고 합니다. 이걸 들고 그냥 외국으로 나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돈을 얼마 이상 들고 나가면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건지,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외화 밀반출 아닌가요? 이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 양모 검사 말이죠. 윤석열과 만나기 전에 김건희와 내연 관계였다라는 것은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녀와 이 양 검사가 유럽에 10박 11일 여행을 함께 간 사실도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대택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 이 최모 씨와 김건희랑 셋이서 10박 11일 유럽 여행을 간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서 내연 관계였다라는 거죠. 10박 11일 유럽 여행을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빼놓고 다닌다? 여러분들 상식에서는 상상할 수 있나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KBS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여행을 같이 갔었다. 그리고 여행 경비를 댔었던 것도 뇌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발끈합니다. 이걸 내가 왜 입증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요. 출입국 기록만 보면 되는 거라 아주 간단한 일이다.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며칠 전에 간 적은 있다. 여행 경비는 그 사람들이 쓰지 않았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너무 이상하죠. 자, 그러면 양모 검사는 뇌물을 받아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바로 검찰 후배들, 검사 후배들을 움직여서 이 백모 법무사의 모해 위증, 이 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정대택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쭉 보면 정대택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실형을 다 살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만들어낸 수익금 한 푼도 정대택은 갖지 못했습니다. 모해 위증 교사를 한 이 장모와 김건희, 윤석열의 처, 이 두 사람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이 법무사 백 씨의 모해 위증죄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양모 검사는 돈을 받은 것이죠. 자, 2019년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 지금의 야당에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청문회 공격을 합니다. 그 당시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의 민주당도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윤석열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2019년 7월 7일 연합뉴스 김영은 기자가 정리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입니다. 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보도가 되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 이건 거의 빼박인데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에 윤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죠. 이 당시에 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이 증언한 것이 있는데 이게 다 위증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파헤쳐지지 않고 있어요. 조만간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모인 최모 씨에 관련 도덕성 논란,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 의료법 위반은 또 이 장모가 요양병원 하나에 투자했다가 돈을 쭉 빨아먹고 이게 걸리기 전에 빠져나간 사건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이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검찰 개혁, 황교안 대표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위에 이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과 장모 최 씨 관련 도덕성 논란이 이 당시에 청문회 때 있었어요. 주광덕, 김진태, 그다음에 오신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맹공을 펼쳤습니다. 윤석열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넘어갔죠. 이 당시에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 너무 믿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런 의혹이 자유한국당에 음해다라고 생각했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당시에 했었던 말들이 거의 다 진실이었다는 거. 참 씁쓸합니다. 윤석열은 장모와 철을 섬겼습니다. 근데 윤석열만의 장모가 아니었어요. 검찰 모두의 장모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녀를 보고 있으면 진짜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윤석열이 등장하기 전 이 김건희와 내연 관계로 소문이 나 있는 이 양모 검사, 이 양모 검사가 뇌물죄로 고소고발을 당하자 검찰복을 벗습니다. 자, 이 검찰복을 갑자기 왜 벗었을까요? 전관예우로 돈을 땡기기 위해서. 괜히 엮여서 불명예스럽게 잘리거나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를 못 땡기거든요. 힘 있을 때 사표를 내고 돌연 검사직을 관둔 다음에 전관예우로 한몫을 쫙 빨아들이는 거죠. 한참 잘 나가던 검사가 갑자기 관둔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 그동안에 받았던 돈 이런 것들이 걸릴 위험이 왔을 때, 힘 있을 때 관둡니다. 사표를 내면 검찰 조직은 바로 수리를 해줍니다. 뭔가 비위 사실에 있던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더라도 바로 사표를 수리를 해줍니다. 이걸 수리를 해줘야 이 친구가 변호사를 하면서 전관예우로 1년에 몇십억, 100억 단위 돈을 땡길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 서로 해줘요. 이걸 해줘야 나도 해먹고 또 그 다음 후배들도 해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검찰 조직입니다. 이 검찰 조직이 왜 개혁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전관예우 방지가 왜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윤석열 장모 사건을 보면서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이 청문회가 일어나기 전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이 정대택 씨와 한 인터뷰가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 정대택 씨의 말에 의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정대택 씨 사건과 윤석열은 아무 관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대택 씨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당시에 썼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해서 정대택 씨의 주장을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김건희라는 사람,
양모 검사와 내연 관계였다가 이 양모 검사가 검사직을 관두자마자 바로 윤석열로 갈아타는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대택 씨의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